안녕하십니까. 오늘 온유의 온유아빠입니다. 어제 어린이집 한 곳에 대한 입학 설명회를 다녀왔어요. 입학 설명회를 다녀왔는데 어제는 계속 사람들을 마주쳐서 걸린다고 하는데 두 곳 지금 입학 설명회에 대한 갔다 온 소감에 대해서 잘 말씀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아침에 다시 카메라를 켰습니다. 우선은 어제 갔던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상당히 만족스러웠어요. 사실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해야 되나? 발표를 들었을 때 약간 원장님께서 발표해 주시는 모습도 좋았고, 원장님이 막힘없이 하는 발표를 봤을 때, 아, 여기는 원장이 신경을 많이 쓰는 어린이집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아마 이것도 다른 어린이집을 가더라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. 아마 신경을 안 쓰는 원장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에 대해서 들었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려주면, 우선 이렇게 종이로 해가지고 많은 내용들을 적어주셨는데, 어린이집에 대한 안내라든가 어떤 운영 현황, 그리고 이 어린이집의 보육 프로그램, 그리고 하루 일과, 그리고 기타 안내, 질의응답식으로 이제 이루어졌습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이 어린이집이 언제 생겼고, 교사는 몇 명이고, 아이들은 지금 몇 명이고,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고요. 그리고 저희가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줬는데, 지금 제가 어제 갔던 첫 번째 어린이집에 같은 경우에는 공공형 어린이집이라고 하더라고요. 공공형이 좋은 점은 민간형보다 나라에서 지원받는 것들이 좀 더 있기 때문에 아마 아이들에게 질 좋은 프로그램이라든가 질 좋은 음식을 제공을 좀 해줄 수 있다라는 정도의 내용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어제 되게 인상 깊었던 건, 어린이집 가면 도대체 아이들이 뭘 하나. 지금 제가 갔던 곳은 만 1세 반이었는데 만 1세들이 어린이집에 가서 뭘 할 수 있는 게 있나? 아니면 그냥 아이 돌봐줬다가 낮잠 재우고 집에 보내는 게 다일까? 이런 고민들을 조금 많이 했었는데, 어제 첫 번째 어린이집에 대한 그런 설명을 듣고 그런 건 생각들이 싹 없어졌어요. 그래서 지금 어제 설명해 주신 거에 대한 걸 보면 1년 과정에 대한 어떤 커리큘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짜여져 있었고, 주간 교육 계획안이 좀 세워지고, 또 하루에는 어떤 일과가 이루어지는지 1일 보육에 대한 내용들이 쭉 써 있었는데 아주 상세하게 써 있어가지고, 아, 우리 아이가 이런 활동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. 그리고 어제 갔던 어린이집이 좋았던 게 열린 어린이집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아이들이 어떤 교육을 받는지,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신청해서 볼 수 있더라고요. 그리고 어떤 음식들을 먹는지도 직접 다 볼 수 있어서 아마 요즘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, 이슈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아동 학대에 대한 것들은 아마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런 열린 어린이집이다 라는 게 저한테는 되게 큰 메리트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와이프한테 설명해 주니까 와이프도 아, 좋은 것 같다라는 의견을 얘기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어린이집을 이제 선택했을 때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아마 첫 어린이집 입학 설명회를 듣고 좀 정해진 것 같아요. 일단 한 교사가 맡는 아이들의 수가 몇 명인가, 교사에 대한 연령대는 어떤가, 안전사고에 대한 약간 경험이 있는가, 또 시설은 어떤가, 이런 것들을 쭉 아마 생각하게 됐는데, 요즘 어린이집에 대한 어린이집명을 인터넷에 치면 어린이집에 대한 어떤 현황을 볼 수 있거든요. 근데 현황에 보면 교사들에 대한 근속 연수도 이렇게 적게 돼 있어요. 기재하게 돼 있는데 근속 연수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근속 연수가 너무 빨리 계속 바뀐다, 1년 미만인 강사들이 많다,
그 비중이 크다라는 거면 분명히 무슨 문제가 어린이집안에 있으니까 그런 그 강사들이 계속, 그 교사들이 계속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 부분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. 그런 부분들이 조금 다 괜찮았던 어린이집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료는 아마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이시라면 그 지금 부모 수당을 받고 계실 거예요. 그래서 그 부모 수당을 전환해서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어서 아마 만 1세 반, 그러니까 아이가 나온 2년 차겠죠. 2년 차에는 지금 70만 원을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어린이집 원비로 좀 대체를 하고 또 그거에 대한 차액을 받는 식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린이집에 대한 큰 부담은, 그 원비에 대한 큰 부담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, 그리고 그 원비 이외에도 그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내야 하는 추가 경비들이 좀 있더라고요. 근데 경비들에 대한 설명도 쭉 들었는데 약간 10만 원 안팎인 것 같아요. 10만 원 안쪽으로 돼서 아마 큰 부담은 없을 정도의 금액인 것 같습니다. 거의 어린이집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 훑어주다 보니까 이걸 한번 들었을 때에는 어떤 어린이집에 대한 궁금증은 많이 사라져요. 그리고 제가 어제 갔을 때 이건 질문해야겠다 라고 생각한 게 딱 2개 있었거든요. 하나가 그 실례가 안 된다면 그 어린이집 교사님들의 연령대의 비율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여쭤보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을 해주셨어요. 약간 지금 아이를 다 키우신 그 교사님들이 대부분이셨고 근속연수도 뭐 1, 2년인 분들도 있으셨겠지만 대부분이 3, 4년에서 6년 이상인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여기는 그래도 되게 그 어린이집에 대한 만족도가, 그 교사로서의 만족도가 높은 어린이집이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, 또 한 가지는 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있었던 크게 난 안전사고에 대해서 그 사례를 들을 수 있겠냐, 그리고 그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셨는지 좀 이런 것들을 여쭤봤거든요. 근데 지금 2009년도, 2010년도에 오픈해가지고 지금 14년째 운영 중인데 그 중에 큰 사고는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. 근데 한 건이 약간 어린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아이가 그 좀 놀이터 철제에 이제 부닥쳐서 그건 다친 사건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 아이를 병원에 옮겨서 치료를 받게 하고 부모님하고 연락해가지고 자초지종 설명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경험들이 조금 있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다는 건 분명히 안전사고가 또다시 발생됐을 때에 약간 좀 대처를 잘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한번 여쭤봤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충족이 됐어요. 이렇게 해서 어린이집에 대해서 확정을 지어주면 확정된 그 부모님들, 같은 반 부모님들끼리 다시 한 번 더 모여가지고 세부적인 입학 안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설명을 해주신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, 그리고 이 어린이집 운영이 그냥 어린이집에 독단적으로 이렇게 운영하겠다 이건 또 아니었어요. 부천시 시에서 어떤 그 가이드라인 같은 걸 주나 봐요.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가지고 커리큘럼도 짜야 되고, 그리고 시에서 공공형 어린이집에 지원해주는 또 그런 그 예산 지원금이 있으니까 그 지원금에 맞춰서 좀 프로그램도 이렇게 좀 짜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, 또 그 아이들의 이런 식단 같은 것도 그냥 어린이집에서 딱 해주는 게 아니라 지역마다 시에서 운영하는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나 봐요. 그래서 그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영양 성분에 맞춰서 그 한 달치에 대한 그 식단표를 내려주면 그거에 맞춰서 아마
음식도 이렇게 제공되는 걸로 좀 알고 있고, 또 이 식단표에 대해서 임의로 바꾸려고 한다면 또 어떤 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요청 이런 것들을 또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 요청이 많아지면 또 유치원의 그 검열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온다고 하는데,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는 이런 식사 문제에서도 약간 문제가 될 게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저희 온유는 이번 주에 두 곳 지금 1순위가 돼가지고 입학 설명회를 들으러 갈 건데, 이번 주 금요일에 한 곳 더 있어서 그 금요일까지 갔다 오면 아마 어린이집은 어디로 가야겠다라는 가닥이 나올 것 같아요. 그리고 좀 인상 깊었던 건 엄마들에 대한 생각을 예시를 들어서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.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에 가 있고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냈으니 직장에서 돌아왔을 때는 아이랑 시간을 더 보내줘서 집에서는 아이랑 더 놀아줘야겠다. 막 이런 예시가 있었는데, 그때는 어머니들 오시면 아이가 편안히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라고 하더라고요. 하루 종일 어린이집에서 교구를 통해서 친구들하고 장난도 치고 놀기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미 체력적으로 많이 힘든 상태일 거라고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, 그런 예시를 통해서 들으니까 막 좀 더 이해하기 쉬웠고, 그런 부분들도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온유야? 제가 지금 첫 번째로 갔던 이 어린이집에 같은 경우에는 한 교사가 5명의 아이를 케어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, 한 건물 자체가 다 어린이집이더라고요. 그리고 규모가 크지 않고, 그리고 작은 어떤 공간이 있어서 여름에는 아이들 물놀이 할 수 있는, 그러니까 일반 가정집에서는 하기 쉽지 않은 그런 체험들도 어린이집 내에서 스스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좋았고, 또 주변에 어떤 개울가, 이런 하천? 이런 곳이랑 또 인접해 있어서 아이들이 어떤 물을 보거나 산책을 하거나 이런 거에 대한 그런 지리적인 조건도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첫 어린이집 입학 안내에 대한 후기를 좀 설명드렸고,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생각하고 가신다면 조금 더 이해가 더 잘 되실 것 같고, 내가 어떤 질문을 좀 해야 될지에 대한 생각도 좀 잡히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린이집에 대한 위치에 따라 이 아이들 산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안전 문제는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, 또 어떤 분은 이 어린이집보다 위치가 좀 더 먼데 거기까지 차량 운행은 가능하겠냐, 막 이런 것들도 물어보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, 그리고 어느 한 어머님은 만약에 한 교사가 5명의 아이를 케어한다고 했을 때 뭐 생리적 현상이나 이런 것들로 자리를 비워야 될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냐 라는 것들도 물어봐 주신 분도 있었어요. 그래서 그때는 원장님 오셔가지고 아이를 뭐 봐준다거나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,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린이집에 대한 그런 입학 설명회 이런 데를 가신다고 한다면 분명히 아이사랑 어플에서 이 어린이집이 좋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순위를 선정해 놓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, 직접 가서 들어보시면 역시 몸에 와닿는 것 자체가 달라집니다. 네, 미리 알아보셔가지고 좋은 어린이집을 선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